안녕하세요, 그냥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하냐면요, 밸류 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밸류 다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밸류 다운입니다. 다운. 밸류를 낮추는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밸류 업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밸류 다운은 뭐야?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밸류 업을 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은요, 밸류 다운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밸류 다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회사의 주인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주죠, 주주. 자,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회사가 주인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자를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주주가 있고요. 이 주주가 경영진 혹은 이제 밑에 직원들이 일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잘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경영진과 직원이 일을 잘 하는지를 주주가 이제 감시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이 아니고 회사를 만든 대표이자 주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혹은 좀 더 기분 좋게 하려면 그냥 삼성전자 최대 주주라고 해봅시다. 현대차 최대 주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누워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거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맞나? 아, 이거 걱정인데 이거 좀 농땡이 피는 거 아니야 이거? 일 안 하고 지금 어디 가서 지금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밸류 다운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나는 주주 아닌데? 아니. 여러분 이미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주입니다. 그래서 주주의 입장에서 경영진이든 직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게 첫 번째는 이거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이거 사업을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이거 지금 어디서 이거 뭐 이상한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잘하고 있는 거 맞겠지? 이거 두 번째로는 사실은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이거 뭐냐면은 이게 사업을 잘하는 건 좋은데 이거 빼돌리는 거 아니야? 이거 빼돌리는 거 아니야? 이거 얘네들이 내 몰래 뭔가 알게 모르게 이거 빼돌리는 거 아니야? 이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회사는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매출이 나오고요. 그리고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오죠. 그래서 이익 중의 일부를 주주가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근데 주주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경영진이나 직원이, 의도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경영진이나 직원이 주주한테 매출이 낮더라도 이익이 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비용을 막 쓰는 거죠. 사장님 이번에 좋은 데서 맛있는 거 사 먹을까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막 엄청나게 호화롭게 한다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비용을 엄청나게 높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사장님의 월급이 되겠죠. 월급을 막 몇십억씩 올려버리는 겁니다. 장사도 못 해놓고 막 월급을 엄청 올리는 거예요. 그럼 주주 입장에서 진짜 좀 짜증나죠. 일이라도 제대로 하고 월급을 받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닌데 비용을 막 올려 막 이러면서 빼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익이 났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주한테 안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경영진은 주주의 뒤통수를 칠 수가 있는데 이 뒤통수를 그냥 아주 제대로 치는 회사가 있거든요. 진짜 완전 뒤통수 이렇게 쳐버리는 그런 회사가 있어서 오늘은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KTNG라는 회사입니다. 자, 얼마 전에 저희 채널에도 출연해 주셨던 김규식 대표님의 할 말하는 주주라는 이 책에서 소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오늘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TNG의 경영진이 주주의 뒤통수를 어떻게 이렇게 때려버렸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대로 한번 때렸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할 텐데, 참고로 이 책은 영어로도 최근에 번역이 돼서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이 인기가 있고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상법 개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고요. 오늘 내용을 들으신다면 이거 사면 돈 벌겠는데? 라는 생각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회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 회사의 사장님들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곽영균 사장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2004년부터 사장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있었던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06년에 칼 아이칸이라고 하는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KTNG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야, 니네 지금 인상공사 이거 좋은 거 있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좀 그 돈으로 주주 환원 좀 해. 사업 좀 똑바로 좀 해. 주주 환원율이 그게 뭐니?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압박을 하기 시작하죠. 칼 아이칸이 KTNG를 공격했던 2006년. 그리고 나서 당시에 주주총회를 무사하게 마치고 곽영균 회장님이 다행이다. 내년엔 또 어떻게 하지? 머리 아픈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칼 아이칸이 선물을 하나 보냈다고 합니다. 그 선물이 좀 기가 막힌 선물인데요. 어떤 선물을 보냈는지 이렇게 까보니까 그 안에 이게 있던 거죠. 미식축구 헬멧이 있는 겁니다. 칼 아이칸이 한번 내년에는 제대로 한번 싸워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곽영균 회장님은 당시에 주주 환원율을요 3배에서 4배나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주 환원을 실제로 많이 했고 그러면서 주가도 많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글쎄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사장님부터 시작됩니다. 민영진 사장님이란 분인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2010년부터 사장님을 하셨는데 2015년에요. 2015년에 제가 이게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배임 혐의로 구속당하십니다. 2015년에 구속을 당하셔가지고 백봉인 사장님으로 바뀝니다. 백봉인 사장님이죠. 백봉인 사장님이 2015년에 사장이 되십니다.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이분 둘이 이제 사석에서는 형님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좀 친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민영진 사장님께서 시계를 어떻게 했다고 하던데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어쨌든 배임 혐의로 구속되셨다가 출소를 하시긴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백봉인 사장님께서 이제 사장을 맡아서 하셨다라는 거죠. 민영진 사장님 당시에는 곽영균 사장님께서 올려놓은 주주 환원율을 크게 낮춰서 대충 한 30% 정도를 주주 환원율을 낮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낮췄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낮췄어요. 자, 백복인 사장님은 2015년부터 무려 9년 동안이나 사장님을 역임하십니다. 중간에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 KTNG의 최대 주주 중 하나인 기업은행에서 안 됩니다. 이거 좀 능력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장 교체하시죠? 이렇게 했다가 이거 기업은행 저거 정부 지분이 있더니 정부에서 입김을 작용하나 보네. 그러면서 살아남으시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사장님을 가장 오래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방경만 사장님이 작년부터 2024년부터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많은 문제 중에 이제 하나를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이 설명을 드리려면은 KTNG의 최대 주주가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요. 자, 물론 국민연금도 지분이 많이 있고요. IBK 기업은행도 많이 있고요.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주주가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로 있다고? 최대 주주가 따로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부터 제가 KTNG의 최대 주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KTNG 복지재단입니다. 두 번째, KTNG 장학재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내복지기금이고요. 네 번째, 우리사주조합입니다. 이 4개의 재단과 기금 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KTNG의 지분율을 설명드리자면요. 여기에 2.6% 들고 있고요. 약 1% 들고 있고요. 3.7% 그리고 3.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분을 전부 다 합치면 대략 한 11%, 12% 정도 되기 때문에 명실상부 KTNG의 최대 주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재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죠. 어떻게 복지재단이 어떻게 이렇게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까? 어디서 돈이 나서 이렇게 지분을, 복지기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까?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이 사내복지기금의 규모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내복지기금의 규모가 대략 4천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KT&G 주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4천억 정도 되면은 이게 얼마나 큰 거냐 하면은 KT&G보다 규모가 훨씬 큰 현대차 그룹에서의 사내복지기금이 175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크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주 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주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회사의 경영과 관련돼서 뭐 딴지를 걸진 않겠죠. 그런데 이제 절차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내 메일을 좀 이제 주주총회 있을 때마다 좀 보낸다. 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 메일을 받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부서별로 이게 찬반을 이렇게 가려내는 그런 것을 취합해가지고 이게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반대를 하고 싶어도 반대를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직원들의 제보에 의하면 사내 메일은 주주총회가 있으면 다 지우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내복지기금 그리고 우리 사주 조합이 뭔가 석연치 않은 이게 규모가 왜 이렇게 커? 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이 지분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라는 생각인 거죠. 이 규모만 하면 상당히 크거든요. 어떻게 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KT&G 복지재단의 이사장은요. 민영진 씨고요. KT 장학재단의 이사장은 백복인 씨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요 분들 있잖아요. 요 분들. 여기죠. 경영진. 이거 제대로 잘 일하고 있는지, 어디서 띄어먹진 않는지, 뭐 이사들한테 뭐 이렇게 열기고 태워주고 이런 거 하는데 쓸데없는 데 돈 낭비하지 않는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거를 감시하는 것이 주주잖아요. 이 주주의 최대 주주의 수장으로 지금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돈이 어디서 났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어떻게 했냐면요. KT&G가 가지고 있었던 자사주를 17년 동안 무려 22회에 걸쳐서 약 1조 원에 해당되는 규모의 주식을 증여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기가 막힌 말인데요. 물론 저기 복지재단에 장학재단에 이거 좋은 일 하는데 쓰는데 이거 좀 규모할 수도 있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1조 원이나 되는 돈을 이분들이 이사장으로 있는 이 재단에다가 증여했다고? 공짜로? 그것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17년 동안 22회에 걸쳐서 증여했다고? 이거 좀 냄새가 나지 않나요?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4개의 기관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최대 주주가 될 정도로 이거를 돈도 안 들이고 그래 놓고 이 사람들이 이거는 좀 뭔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우리 정치권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라는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나? 왜냐하면 주주가 직접 경영진을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두는 이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이사가 경영진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경영은 잘 하고 있는지, 사업은 잘 하고 있는지, 어디서 돈을 빼돌리고 있진 않는지 이런 식으로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정말 창의적인 방법 아닙니까? 이렇게 창의적으로 이게 돈을 빼돌릴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이렇게 빼돌리지 않는지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이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혼쭐이 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 직전인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된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요. 아마도 KT&G 주주에게는 정말 큰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할마라는 주주의 저자이신 김규식 대표님이 최근에 저희 채널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 강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잘하고 있는 여부는 내가 못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 잘못했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빼돌리는 거는요. 이 빼돌리는 거는 의지를 가지고 눈 감아주고 그래요 아직 해 먹으세요. 이런 것 좀 해 먹으시고 그래서 그럼 우리 나 지금 터키 가서 열기구 태워준다고? 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겠다라는 법안이라는 것이 핵심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더 이상 사회 이사들은 이런 일들을 눈 감아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나라에 있는 밸류업을 하기 전에 이 엄청난 밸류 다운을 막을 수 있는 일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통과 여부가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련 내용들을 계속해서 그냥요에서 다뤄드리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그냥요였습니다.